네, 코스피가 오늘 약간 흘러내리면서 2600선 지지를 일단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파란불로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할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나눠볼 종목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0.5%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네요. 어제 58,000원 선 위쪽에서 종가 형성했거든요. 오늘은 과연 종가 어느쯤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하게 만드는 흐름이 일단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다른 흐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오늘 LG디스플레이가 1% 반등, 제약바이오 섹터로 다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 SK바이오팜이 2% 가까운 상승 흐름, 한미약품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면역 항암 확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급락 나오는 가운데 7.08% 하락. 은행주들은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누르고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머리맵인데요. 6.23%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강한 붉은빛 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에도 두산에너빌리티 2.34%, 우주항공, 국방 섹터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 김주영 연구원님과 잠금 해제 종목들 본격적으로 열어보기 전에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9월 10일 공개해 주셨던 피플바이오가 최고가 기준 상승률 20.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구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7,000원인데요. 사실 직접 발로 뛰는 종목들을 또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긴 호흡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만큼 피플바이오 지금 신규 진입을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보고 있고, 그 7,000원을 나왔던 이제 산출하게 된 계산 결과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국내에 한정을 해서 그 7,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자체가 유럽 전역으로 신랩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제 공급 계약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와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유럽 진출 면에서도 확실하게 성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7,000원 이상으로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이상도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일단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7,000원으로 목표가를 산출해 주셨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여전히 신규 진입 유효하겠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7,000원 이상으로 터치해 줄 가능성도 향후에는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하나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인데요.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싼 주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네, JS 코퍼레이션. 첫 번째 키워드는 듀프 소비입니다. 이 듀프 소비 이게 뭔가요? 네, 듀프 소비라는 거 말 자체를 좀 처음 들어보셨을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저가 대체 소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보다는 이제 비슷한 저가형 제품을 소비하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비교적 저렴한 이제 레깅스 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더 듀프 소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핸드백과 의류를 제조하는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요 바이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갭이나 이제 마이클 코어스, 게스, 코치 이런 회사들이 주요 브랜드 바이어로 있고요. 이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대중적인 제품을 판매를 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듀프 소비 때문에 이제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기능성 의류 위주의 이제 수익성 높은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이고요. 게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24년도에 10%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도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듀프 소비 우리도 예전에 저렴이 찾아다닌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는 JS 코퍼레이션이다 보니까 이 듀프 소비의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로 이 듀프 소비의 수혜를 받는 것들이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룰루레몬의 레깅스가 이쪽으로 그 갭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년에 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기능성 의류를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높은 영업 마진을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업체 동사 외에 이제 다른 경쟁업체 중에서 한세시럽이라는 경쟁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대체로 니트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능성 의류 소재를 판매를 또 하고 있어서 그 면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류 쪽에서는 매출액이 보통 한 8%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의류 소재들이 많이 발주가 나오다 보니까 10%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핸드백과 이제 그 의류를 다 포함해서 전사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듀프 소비의 여파가 JS 코퍼레이션의 실적도 함께 끌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영업이익률 반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기대감이 많이 큰가 봐요. 네, 이번에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OEM 또 의류 OEM이랑 핸드백 OEM 특성상 또 이제 3분기에 FW 시즌에 좀 고가의 제품들이 발주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특성상 이제 최대 실적을 3분기에 또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을 이제 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보통은 3분기에 최고점을 찍다가 이제 4분기에 를 아웃이 되면서 4분기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4분기에도 이제 핸드백 쪽에서의 신규 바이어들의 발주 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도 좋은 상황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가이던스를 이제 매출액 1조 원에 이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여쭤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상회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으로 한 2천억 원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JS 코퍼레이션 이 듀프 소비뿐만이 아니라 FW 시즌에 보통 이렇게 좀 좋게 실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버무려 봤을 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요. 이제 피어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대체로 지금 한 4,5천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 3천억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22,000원이 산출이 됐고요. 그때를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밸류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목표가 22,000원 제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가도 저평가 레벨에 있는 JS 코퍼레이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STO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관련주들을 들썩이게 하고 있어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소제목이 상당히 마음을 끄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결국 STO 이야기를 해야죠. 네. STO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IPO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양한 기초 자산을 이제 분산 원장 기술로 증권화 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다양한 기초 자산, 뭐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 한우, 뭐 항공기 엔진 등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조각 투자할 수 있는 게 ST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5일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로 이제 STO 제도화에 관한 법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9월 달에 이제 법안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갔다 왔던 장면을 이제 찍은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10월 25일에 법안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제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가파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이제 STO고, 전 세계적으로도 STO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STO 기업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으로만 봤을 때 어느 리서치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37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보실 만한 종목들을 STO와 관련해서 보실 만한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라고 얘기를 해서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TO 이 토큰 증권 관련해서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언급이 될 때마다 관련주들의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법제화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볼게요. 자, 그 혁신 금융 서비스, 이건 뭔가요? 네, 혁신 금융 서비스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STO 법제화가 되기 전에 네.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혁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업계에서 토큰증권이 관련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이제 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곳이 이제 혁금 지정을 받았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상장사에서 유일하게 혁신금융 서비스를 가지고서 STO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은 내용이 이제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항공기 엔진은 보통 이제 항공사 LCC에서 굉장히 이제 구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혁신금융 서비스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그 LCC에다가 넘기는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 갤럭시아 머니터링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25년도 상반기에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평균 한 100억 원 이상을 하는 이제 항공기 엔진을 가지고서 조각 투자로 이제 발행을 하고 그 발행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게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 비용 이후에도 발행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지를 못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레퍼런스들도 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토큰 증권 조각 투자 이야기만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항공기 엔진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여기서 다양성이 왜 나오죠? 네. 난 다양한 기초 자산을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STO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초기 비용만 투입하면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STO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산으로 많이 이제 발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수익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자산을 많이 쌓아가면서 다양한 자산을 쌓아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동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김양식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항공기 엔진,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예비 경주마 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유통을 하는 업체를 이제 컨소시엄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도 귀중품 그리고 명품 등에서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초 자산을 다양하게 확보한 기업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STO 법제화가 되었을 때는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다양한 기초 자산들을 이 STO 법제화 이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목표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법안이 이제 다시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법안이 폐기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 11,000원, 10,000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상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될 만한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국회가 남아있는 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10,000원, 12,000원 이상의 저는 주가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12,000원을 목표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갤럭시아 머니트리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STO 관련주들 수급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STO가 테마성으로 부양이 될 때 수급이 확 몰렸다가 약간씩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세를 보여주기는 했네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12,000원의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건님 그렇다면 이 목표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보면 되나요? 일단은 저는 발의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도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의 또 시장 규모도 워낙 크고 그 이후에 성장성도 크기 때문에 12,000원 이상을 또 그때 가서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직은 좀 더 길게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법제화가 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일단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팔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좀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법안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발의가 시작된 거고 앞으로도 법안 과정까지 뭐 소위원회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아직도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길게 가는 관점으로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법제화라는 모멘텀을 안고 보다 긴 호흡으로 볼 만한 종목이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